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이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강력한 고용 지표의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줬죠. 지난주 중동 확전 위기감으로 휘청였던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이 강력한 미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64K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세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그리고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길잡이 리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 리트입니다. 네, 지난주에 리트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를 살펴볼 때만 해도 어디까지 빠질까를 고민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면은 이제 팀 코스의 종이 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팀 코스의 종이 비행기방 안에서는 팀 코스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 남김없이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리트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종이 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팀코스의 종이 비행기방에서는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네.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황을 남겨드렸었을 때에 네. 분석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관점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따라서 이제 시황을 남겨드리고 나서도 이제 변화하는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그 변화하는 방향성,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분석을 또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코스의 신호등 매매 기법, 신호등 지표를 포함을 해서 네. 신호등 지표에 신호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시그널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방금 설명드렸었던 신호등 지표를 저희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만 네. 해주시면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신호등 지표가 얼마나 쓸모가 있냐 매매를 할 때 네.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료랑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일단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8월, 9월, 10월 그 원정 성과를 가지고 와 보았게 되었고요.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수익률 85.71%, 총수익률 310.13%를 기록을 하였고요. 8월 같은 경우에는 총수익률 86.84%, 총수익률 205.15%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9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수익률 86.49%, 총수익률 200.87%를 기록을 하였고요. 네.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횟수가 조금 적어요. 저희가 이제 휴일도 왜요?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정말 매매 솔직하십니다. 네, 횟수 비중이 조금 네.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 마지막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총수익률 100%에 이제 총수익률 23.3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런 매매 시그널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네. 실시간 시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실시간 브리핑을 진행을 할 때 이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종이 비행기 방에서 인증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혼자 매매를 하시기보다 같이 매매를 하시는 게 이제 네. 머리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수익을 보기 유리하기 때문에 사공이 많아야 좋다. 네, 맞습니다. 상공이 네. 많아야지 속담은 반대긴 하지만 네. 네. 산으로 안 상공이 간다, 많아야지, 우리는. 네, 저희는 산이 아니라 이제 머나먼 바닷속을 이제 항해를 할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고래 투자자들과. 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팀코스의 종이 비행기방 들어오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한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팀코스의 종이 비행기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님들이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들 모두 해결해
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살펴보러 가야겠죠. 바로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69%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8,500만 2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0.03% 하락하고 있습니다. 330만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리플입니다. 0.14% 하락하고 있습니다. 72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어셈블 AI 15.9%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4.77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고요. 게이머코인 11.3% 상승해서 128원, 수위 온종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7% 상승하고 있네요. 2,613원의 가격입니다. 비트토렌트 8.33% 오랜만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0.0013원, IQ 7.85% 상승해서 8.7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APNFT 16.67% 강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000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시빅 14.2% 하락하면서 뒤쫓고 있는데요. 272원의 가격입니다. 스텝앱 4.46% 하락해서 3.809원, 그 다음 메이커 4.42%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90만 4천 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럭스 3.95% 하락해서 729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어셈블 AI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15.03%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옆에 시빅 14.2%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위는 9.66% 상승하고 있고 페페 역시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4.51% 상승하는 모습, 스택스 1.54% 빠지고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시장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미 시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고용 수치에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밤사이 다우지수 전일 대비해서 341.16포인트가 오른 42,352.75에 마무리를 해줬죠. 역대 최고치입니다. 거기다가 미 노동부도 9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해서 25만 4천 명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8월 증가폭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요. 또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5만 명도 크게 웃돌았죠. 이로 인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가 좀 고조가 되면서 증시 역시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우리 비트코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굉장히 크게 상해가 나와 주었었고요. 너무 감동하셨습니까? 네. 네, 실업률도 이제 네. 예상치가 아니라 이전치보다 하회하는 크게. 수치로 나와 주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기존에 우려가 있었었던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이제 조금
네. 저편으로 치워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모든 악재가 해소된 건 아니에요. 중동 전쟁 이슈에 대한 긴장 고조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인 뭐 폭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쟁 이슈가 터져준다면은 재차 이제 가격이 빠져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제일 크게 우려했었던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가 됨에 따라서 네. 이제 다음에 있을 이제 FOMC 위원들의 연설이 어떻게 나와주냐에 따라서 뭐 그 지금 현재 상황이 호재로서 더 큰 호재로 작용이 될지 아니면 호재를 조금 첫 해소가 계단이 되는 쪽으로 되어줄지. 네. 진행이 될지는 추후에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호재 이후에 가격이 네.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구간들을 이제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나와주면서 올라가준 모습이었고요. 네. 이제 이전 방송에 설명드렸다시피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럼 그 구간들을 놓치신 분들 혹은 이제 신규 매수로서 고려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차트를 키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의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이전 구간에서 제가 매수 관점으로서 설명을 드렸었을 때에는 61.3K에서 아마 이 고점 구간 매물대 62K 정도 구간을 예시로 들면서 이쪽 구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62.3K 구간이었을 거예요. 60.3K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그 이후에 1차적인 예상 목표가 부근은 정보 부근 고점 매물대 구간인 네. 64.1K에서 64.2K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단 오늘자 캔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돼주고요. 오늘자 캔들 패턴은 상승 반전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나와주었었으나 결과론적으로 64.2에서 64.8K 부근으로 잡아볼 수 있는 이쪽 부근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에요. 네. 따라서 오늘자 캔들 패턴이 이렇게 꼬리를 말아 내리는 영망치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내일자 캔들 패턴도 매도세 캔들, 음봉 캔들이 등장을 해준다면은 역으로 이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이렇게 가격이 진행이 되었을 때 하단부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61.3에서 61.7K 구간을 이탈했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이탈을 한다면은 전저점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59.8K, 59.1K 구간까지도 가격이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유지되고 있는데 전저점 구간, 이쪽 구간에 저점 구간을 하나 형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 구간을 이런 식으로 또 작도가 추가적으로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작도를 해보았을 때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 네. 61.7K 구간 매물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혹은 추가적인 시간이 지났을 때 만나게 된다면은 62K 혹은 62K 초반대 구간에서 가격에서 터치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마찬가지로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 하단부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 강화된 상승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 64.2에서 64.8K 구간 매물대 구간을 역으로 돌파를 해주게 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의 상단부 혹은 일봉상 진행이 되고 있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까지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작도적 관점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네. 이동평균선 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도 이제 상승 쪽으로 이제 이동평균선이 응축함에 따라서 네. 추후 폭발 가능성이 100%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파란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1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응축함에 따라서 추후 폭발 가능성이 높았던 차트의 모습인데 20 및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지금은 상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네. 다만 오늘자 캔들이 이 20 고가 이동평균선 부근을 돌파를 못해주고 저항을 받아주고 떨어지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다만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 상반 기울기이기 때문에 오늘자 캔들 패턴이 이제 캔들 마감이 20 저가 이동평균선 구간인 62.2K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마감이 돼준다면은 네. 재차 이제 캔들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주는 형태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폭발이라고 한다면은 위쪽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폭발이 나와요. 그럼 현재 이동평균선에서는 20 고가 이동평균선인 64.1K 구간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 말은즉슨 이 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은 폭발 시작점으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겠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64.1K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네. 상승 폭발의 시작점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 그 말은즉슨 이쪽 구간에서 폭발 관점으로 매수를 한번 고려해봐도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종가 기준으로 아직까지 22동 평균선이라든가 242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준 모습은 아니에요. 따라서 제일 좋은 상승 시나리오는 네. 오늘자 캔들 패턴 혹은 내일 시작이 될 때 오늘 캔들 마감이 242동 평균선 및 22동 평균선보다 위에서 종가 기준으로 위에서 마감이 돼주면서 네.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고 고가 부근을 돌파를 해주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이탈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이탈 마감이 된다면은 재차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는지 네. 혹은 가격이 떨어질 때 122동 평균선, 62동 평균선 등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근데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네. 보조지표는 순서대로 이제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인데 단기, 중기, 장기예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 쪽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조지표도 이 62동 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242동 평균선 구간까지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단기 K선 상반기울기 유지해 줄 것이고 중기 이 K선, 이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인 D선을 네. 골든크로스 해주고 올라가 줄 것이다 라고 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242동 평균선 구간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장기 K선도 상반기울기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242동 평균선 구간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준 시점은 아니에요. 따라서 돌파를 실패를 하고 네. 이 장기 K선의 하반기울기는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실패하고 단기 K선이 재차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 중기 골든크로스 K선이 D선을 골든크로스 해준 거는 무시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음 지지 구간이었던 122동 평균선 혹은 62동 평균선까지는 재차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이 242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 마감을 해줄 때 이 단기 K선이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 기울기를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돌파를 실패를 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한다면은 단기 네.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효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네. 조금 의미 있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혼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24시간 내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좀 더 단기적으로 접근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빠른 시간봉으로 봤을 때 진입하기 좋은 가격대는 어디일까요? 네, 빠른 시간봉인 이제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봉에서 살펴보았었던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1시간봉에서도 상승 채널 하나 작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작도 가능하겠고 네. 1시간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긍정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이제 하락 반전형 패턴인 쌍봉 패턴 나와 주었고요. 넥라인이었던 가격대로 따지면은 63.3K 구간을 이탈을 하고 네.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준 시점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작도적 관점에서는 네. 지금 구간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보게 된다면은 62.8K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성공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1차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고려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이쪽 구간을 상체는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즉슨 하락 채널을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해줄 거예요. 네.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되게 해준다면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에서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 하락 채널보다 더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던 이 일봉상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및 61.3에서 61.7K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쪽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네.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도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한시간봉의 이동평균선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아직까지는 하방 기울기이긴 하나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의 배열 상태는 20, 60, 120으로 정배열의 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 좋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올라와주고 있는 20 저가 이동평균선 부근이라거나 네. 아니면은 60 이동평균선, 120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순차적인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재차 240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줄 때 240 이동평균선의 하방 기울기가 완화되거나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라면은 240 이동평균선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점은 이제 그램블 매수 1법칙 구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성공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한시간봉의 모조시표는 상당히 하방 시그널의 형태로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단기, 중기, 장기 모두 하방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장기 K선이 이제 막 과매수 구간을 쌍봉 넥라인 이탈과 더불어 나와준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도적 관점에서의 지지 구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평적 관점에서 이 60, 120 이동 평균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줄 때 적어도 단기, 중기 K선이 저점 구간 근처에서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줘야 네. 이 한시간봉의 장기 K선의 하방 시그널이 무시가 될 수 있겠구나. 지금은 정배열에 가까운 형태이니까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말한 시점이 나왔는데 네. 22이동평균선이 막 60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로 해주고 있네? 라고 한다면은 이러면 이제 그쪽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을 이제 약간 지양하시고 추후 가격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선에 대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이 비트코인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알트코인 시장들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미넌스 차트 이제 준비해온 자료 화면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암호화폐 시장 중에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래 표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4시간봉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낸 표이고 이제 이 상관관계를 따져봤을 때 대입하면은 알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볼 수가 있는 차트인데 네. 이제 비트코인봉 이제 위쪽에 비트코인봉이요? 있는 네. 아닙니다. 이 위쪽에 있는 차트가 이제 도미넌스의 차트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차트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낸 선이에요. 네. 따라서 이제 도미넌스만 보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를 알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간 애매하긴 해요. 그러나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횡보로 너무 살짝 보기보다는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저점을 높여준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저점을 보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상승하고 있고요. 도미넌스 가격은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게 4시간봉의 차트이고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폭 그다음에 도미넌스의 하락폭이 강하진 않아요. 따라서 가격이 추후에 바뀌어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추후에 바뀌는 거는 이제 저희 팀코스의 종이 비행기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지금 알트코인 상황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알트코인이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말은 즉슨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 추세들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네. 하락 추세가 진행되더라도 상승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상승 전환 시그널이 존재를 하고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잡아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리트 전문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요. 좀 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서 떠나는 코인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원정 대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솔라나, 앱토스, 수익, 에이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리플 0.69%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716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SEC가 항소를 했죠. 이 항소 여파로 인해서 며칠 사이에 2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상승분, 하락 장세 속에서도 상승했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건데요. 이제 다행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인기 암호화폐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사가 라틴 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메르카도 비트코인과 제휴를 맺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르카도 비트코인은요, 브라질에서 최초로 이제 리플을 다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플 페이먼트 브라질 최초 고객이 된 거죠.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 애증의 코인인데 네. 이제 꽃길이 있을지 아니면 이제 함정이 있을지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하락이 등장을 해 주었었을 때 690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을 방어를 해준 모습이에요. 네. 근데 다만 방어를 해준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거나 상승 반전 패턴 등장해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이제 하락 폭발 이후 응축 네. 구간이다, 횡보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고점 구간에 조그만한 저항 구간 매물대 구간을 형성을 해줬어요. 730원에서 735원 구간에 형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네. 가격이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지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다행이겠으나 69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폭발 이후 응축, 그 다음에 재차 하방 폭발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을 해주게 된다면은 690원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을 해주게 된다면은 박스권의 형태로 690원에서 730에서 735원 구간 지지선과 저항선 구간을 형성을 해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작은 박스네요. 네, 작은 박스죠. 네. 그럼 폭발 이후 응축이 나오게 되고 하방부로 이탈하면 하방 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반등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즉슨 우린 응축 구간에서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응축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상단부를 돌파를 할지 하단부를 이탈해 주는지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근데 다만 돌파를 해주는 시점들이 730원이 저항 구간이라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한 네. 2, 3원만 돌파를 했다가 한 30원을 떨구는 이런 트랙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네. 따라서 못됐네요. 그 구간을 이제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죠. 네, 첫 번째가 거래량, 거래량이고 두 번째가 리테스트. 네, 리테스트. 이제 척하면 척하고 나오시는데 네.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래량이고 이제 두 번째는 리테스트인데 네. 아직까지 박스권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후 시나리오에서 690원 구간을 버텨주게 된다면은 박스권 혹은 쌍바닥의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박스권의 상단부 혹은 쌍바닥 넥라인 고점 구간인 730원에서 735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이 하단부 구간의 추세선이 원래는 이렇게 그으면 안 되는 작도선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쪽 저점 구간이 현재 저점 구간이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유의미하게 작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작도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네. 이 하단부 추세선 구간이 가격이 702원에서 705원 정도 돼요. 그럼 이쪽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추세선 반등이니까 사야겠다가 아닌 네. 쌍바닥의 가능성이 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이 저항 구간인 730에서 735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지금 물려있다. 어디에 손절 쳐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690원 구간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조금 위험한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진행이 됐었던 이 삼각수렴을 하단부를 이탈하면서 지금은 하방 폭발이 나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폭발이 나와주고 응축 그다음에 재차 하락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었죠. 따라서 69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약간 손절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수가 있겠고 네. 나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고려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주봉상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삼각 수렴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이제 626원에서 610원 정도 구간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주봉 및 월봉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수렴 하단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이쪽 구간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봉, 이동평균선들 현재 모두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다만 응축이 진행이 되고 제일 하단부 지지 구간이었던 120 이동평균선 구간 이탈을 해준 형태이고요. 네. 20 및 60 이동평균선 구간이 하반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급등이 나와주지 않는 한 이렇게 하반기울기 형태로 순서대로 데드크로스가 나와줄 거예요. 네. 그 말은 즉슨 역배열로 배열 상태가 추세가 전환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고요. 그 이후에 69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들끼리 이제 이격도가 벌어지게 되면서 하방 폭발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시나리오가 안 나와주게 되려면은 690원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서 240 이동평균선 구간인 78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좋지 않은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길잡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솔라나 되겠습니다. 솔라나 현재 가격부터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네, 솔라나 보합권입니다. 19만 7천 원의 가격 만들어주고 있네요. 솔라나는 이 지난 24시간 동안에는 4% 가까이 반등을 성공해주면서 140달러 선을 다시 탈환해 줬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로 불리우고 있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금융 부문에서 성과, 또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점차 이더리움과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이더리움이라는 말이 있다가 이제는 어깨를 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솔라나가 이제 이더리움의 대안마가 될 수 있을지 네.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네. 가격이 올라가 주었었고 최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지금 조정의 형태로 진행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예요. 네. 근데 다만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이 상승 채널 내부에서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응축을 하면은 이제 상단부를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하단부를 이탈을 하느냐 이유만 체크를 하시고 그 이후에 매매를 진입을 하셔라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전고점 부분이 21만 1,800원 구간이에요. 따라서 수렴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더라도 전고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파동 관점에서 상승 파동이 나와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수렴 상단부보다는 21만 1,800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쪽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수렴 하단부 구간 및 수평 지지선 이 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7만 2,100원의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될 시 네.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 16만 400원 정도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에요. 따라서 16만 40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의 하단부라고 볼 수 있는 14만 원 선까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요. 네. 이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는 것은 더욱더 강화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26만 400원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평단가가 높게 형성이 되신 크게 물려 계신 분들께서도 네. 이제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 이동평균선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형태이고 역별로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리플코인 같은 경우랑은 다르게 네. 22동평균선의 기울기 상반 기울기로 지금은 62동평균선 골든크로스 해준 형태이고요. 62동평균선의 기울기, 122동평균선의 기울기, 하반 기울기 강하지 않고요. 네. 242동평균선의 기울기도 상반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따라서 이 24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로 전환되기 전에 242동평균선 구간인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21만 1,000원 구간인데 네. 이 21만 1,000원 구간이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살펴봤었던 수렴 상단부 돌파 및 전고점 매물대 구간 돌파 시점이에요. 따라서 242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리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나와주게 된다면은 상승 폭발 및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말은 즉슨 현재 지지 구간이 20저가 이동평균선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진행이 되고 있는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아야 하방 폭발이 나와주지 않고 상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따라서 이 작도 관점에서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지 구간은 작도 관점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난 추가 상승이 나올 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그러면은 수렴 상단부 및 고점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241 이동평균선 구간들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라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고 네. 보조지표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이랑 약간 차트가 비슷해요. 장기 K선 하반 기울기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지만 단기 및 중기 K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240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기 전에 단기 K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 240 이동평균선 돌파하기 전에 단기 K선이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매수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약간 좋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단기 하락 가능성을 시사를 해주기 때문에 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솔라나 잡는 솔라나 킬러라고 불리는 앱토스 그리고 수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앱토스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앱토스는 3.56%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66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모놀리식 블록체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량이 많고요. 또 거래, 이 비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소액 결제라든지 자산 토큰화, NFT 발행이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솔라나 킬러라고 불리는 앱토스는요. 하락장, 지난주 하락장 속에서도 유일한 승자라고 불릴 정도로 시총 20위권에 진입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앱토스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네.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주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이전 고점 저항 매물대 구간이 또 존재를 합니다. 매물대 구간은 이쪽 기준부터 이렇게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네. 그럼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오는 시점이 9,820원에서 1,750원쯤 구간이에요. 그럼 상체는 상단부 구간을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하락 이후 반등 구간에서 반등이니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살펴봐도 되겠고요. 네. 지지가 나와주고 재차 돌파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또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15,130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수평 저항선까지 목표가를 상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진입을 할 때 손해를 보면 안 돼요. 따라서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되 홀딩 관점을 상승 채널 상단부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않는 선에서 네.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준다라고 가정을 해 보았을 때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까지 홀딩을 유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전제하면은 이쪽 구간에서 이탈을 하더라도 이익 실현가가 되죠. 네. 따라서 작도적 관점에서는 앱토스 코인 같은 경우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약간은 아쉬워요.
어. 24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로 전환된 이후에 첫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 나머지 이동평균선 구간은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이제 캔들이 마감이 돼준다면은 아마 내일자 캔들 패턴에서 60 이동평균선이 120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해주는 현상이 나와줄 거예요. 네. 그 말은 즉슨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정배열의 형태로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20 이동평균선 밴드 혹은 올라오는 60 이동평균선 및 120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를 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매물대 구간의 20 저가 이동평균선 및 60 이동평균선 그리고 단기간 내에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120 이동평균선도 상반 기울기로 전환되고 올라와 줄 테니까 혹은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겹쳐지는 자리가 나와줄 테니까 네. 이런 구간들에서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앱토스 같은 경우 보조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보조지표는 약간 애매한 형태예요. 단기 K선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 형성을 네. 해주면서 지금 데드콜스가 등장을 해준 형태이고요. 네. 중기 K선도 고점 구간 근처,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일러 중이긴 하나 데드크로스 이후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로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예요. 네. 그럼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위 시간봉의 보조지표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상위 시간봉인 주봉의 보조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주봉의 보조지표는 일단 상장 시간이 길지 않아서 20과 60 이동평균선까지밖에 안 나와준 형태예요. 근데 다만 저항 구간이었던 6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주봉 60 이동평균선 구간인 이제 11,300원 정도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주봉 보조지표는 이제 딱 봐도 좋아 보이죠? 네. 그래서 모든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따라서 골골골처럼요. 주봉 상승 네. 보조 지표는 이제 골골골 형태, 상당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조정이 들어오게 된다면 단기 K선 이렇게 데드콜스가 나면서 나 단기 하락 줄 거야 라는 시그널을 나타내 줄 텐데 네. 그런 현상이 나와주더라도 20 저가 이동평균선 구간만 이탈해주지 않는다면은 주봉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코인이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 주봉 20 저가 이동평균선은 일봉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과 가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봉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주봉 단위로서의 상승 시그널은 유지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솔라나 킬러라고 불리우는 앱토스, 촌각을 다투고 있는 앱토스 수위 중에서 앱토스 먼저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수위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갈게요. 수위는 오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9.28% 상승해서 2,603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위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정말 상승의 급물살을 타주는 모습이었죠. 한 달 동안에 무려 140%나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수위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또 솔라나 잡는 종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더리움 사용자들이 앞으로 이더리움을 레이어 1 블록체인인 수위와 연결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거꾸로 수위 사용자들도 이더리움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위는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수위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수위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비안님이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발굴 종목으로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때가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 넥라인 돌파, 리테스트 시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네. 2115원 수평 저항선 부분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금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 코인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가서도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떨어져서도 매수 고려 종목으로서 살펴봐도 되는데 일단 최고점 구간이 3,233원 구간이에요. 네. 만약 이쪽 구간까지 올라가지고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 상단부 혹은 이제 큰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까지 목표가를 선정을 하시고 네. 홀딩을 유지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평단가가 좋으신 분들, 이익 실현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2,115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혹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강화된 상승을 하단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까지 홀딩 관점을 유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조정이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은 이쪽 수평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 아마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1950원
구간에서 터치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수평 지지선 혹은 상승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60 이동평균선은 이제 곧 있으면 골든크로스가 나와줄 테지만 120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한 20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일에서 20일 정도. 네. 정확합니다. 그 전에 이제 만약에 이제 급락이 나와주게 되면서 240 이동평균선 구간인 1650원 구간을 단기간대로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거기 그 시점에서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뭐 가격이 변동폭이 그렇게 크게 강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쪽 22동 평균선 구간 밴드를 지켜주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와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하겠고요. 일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장기 K선이 페일러가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위 시간봉인 주봉으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단기, 중기가 이 과매수 구간, 고점 구간에 진입을 해준 형태이긴 하지만 장기 K선 같은 경우 상반기 열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익형인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나올 줄 가능성이 높겠고 저희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되더라도 지금 초록 구간에 위치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추가 조정이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초록 구간은 밴드 일선 구간인 19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이 움직여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선방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오늘의 발굴 종목들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과연 가장 상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차트를 쭉 보시면서 이 종목은 좀 갈 수 있겠다 싶은 종목 한 종목을 딱 꼽아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바로 에이브 되겠습니다. 에이브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에이브 1.98%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9만 7,800원의 가격을 형성해내고 있네요. 에이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주 설명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에이브 펀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기반,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보유한 이런 다른 토큰을 담보로 해서 암호화폐를 자동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에이브 코인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에이브코인 바로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채널, 큰 상승 채널 하나랑 길이가 강화된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은 이제 하락 반전 형태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나 이 하락 반전 패턴, 상승 반전 패턴은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해야 돌파를 해야 이제 유의미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에이브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코인이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었고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졌을 때에는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8만 1,55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성공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정고점 매물대인 23만 3,900원 선을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신호등 지표에서도 지금은 이제 초록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한 이후에 매수 조건, 진입 조건을 충족을 해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은 코인으로서 이제 손익비가 좋은 코인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가지고 오신 에이브까지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봤던 코인 탐험들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보물상자를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플과 솔라나 같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항 구간 및 하방 폭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빈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봤고요. 앱토스 수의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승 채널 유지 중, 그 다음에 저항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이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우리 함께 원정을 떠났던 종목들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신없이 함께 코인 탐험을 떠나다 보니까 또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세밀하게 함께 발굴해 주신 리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리트 전문가님이 계시는 종이 비행기 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7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정 대장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대.